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개화기의 이상저온으로 사과 배꽃이 냉해를 입은 데다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사과배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기상재해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3만 5천여 톤이던 사과 생산량은 올해 42만 2천여 톤으로 21% 이상 감소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4% 준 것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배 생산량은 감소폭이 더 큽니다. 지난해 20만 톤이던 배 생산량은 올해 13만 2천여 톤으로 34% 줄었습니다. 배 역시 재배 면적이 단 6% 줄어든 것에 비하면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4월 개화기에 이상저온으로 사과와 배꽃이 냉해를 입으면서 착과가 불량했던 데다 2달에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 잇단 태풍 등으로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탓에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창 꽃이 피고 수정이 이뤄질 4월의 최저기온은 지난해 6.2도에서 올해 4.7도로 떨어졌고 4월 평균 기온도 지난해 12도에서 올해 10.9도로 낮았습니다. 꽃이 피어야 될 시기에 꽃이 제대로 안 피고 냉해가 있어가지고 사과하고 배하고 공통적으로 개화가 좀 덜 됐습니다. 장마가 한 2달 정도 이어졌지 않습니까?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또 작황도 좀 안 좋았던 데다가 태풍이 2~3차례 왔는데 태풍 오면서 낙가가 많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날 콩과 가을 배추, 무 생산량도 발표했는데 올해 콩 생산량 역시 지난해보다 23.2% 줄었습니다. 지난해 10만 5천여 톤에서 올해 8만 900여 톤으로 감소한 겁니다. 통계청은 이 역시 콩이 한창 여물어야 할 7, 8월 생육기에 긴 장마로 기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시바르당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7, 8월 강수량은 지난해 355mm에서 올해 822mm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33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배 면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파종기에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26% 늘어난 겁니다. 이후 배추 포기가 형성되는 결구기에는 강수량이 부족했지만 일조 시간이 길었던 덕분에 시바르당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도 없고 예방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에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자연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상법을 제정하라! 5개 농민단체가 연합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의 길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1년 내내 농가들이 자연재해 피해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큰 냉해가 있었고 56일이나 되는 긴 장마가 있었고 우박 피해도 있었고 태풍도 3번이나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 가뭄까지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보다 더 강력한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길은 이 같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농업재해 정책이 생계 구호 차원의 복구 대책만 있으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보험 중 하나인 농작물 재해 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22일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농작물 재해 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농민들의 재해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이 정부의 재해대책법과 그리고 재해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을 진행해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보상을 약간 높이는 정도로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 오는 기후위기에 농업 환경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농민의 길은 국회와 정부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의 길이 주장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은 정부가 경지면적 1.5헥타르 미만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는 전액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80%가 1.5헥타르 이내 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농민의 길은 1.5헥타르 미만 중소농의 재해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 이상의 피해는 현행 정책 보험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헥타 미만의 농민들에게는 전통작물에 대한 재보상법을 제정해서 공공성으로서 국가가 책임짓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보전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경기 여주시와 용인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 밖에도 충북, 전북도 등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전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감염이 확인된 농가가 20곳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여주시 산란계 농장과 용인시 종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서 6번째, 전국에서 20번째 발생 농가가 나온 겁니다. 경기 여주시에서는 이달 초에도 산란계 농장과 메추리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돼 100만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했습니다.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음성군 종오리 농장 등은 가축 폐사가 늘거나 산란율이 감소해 AI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가금농장이 AI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국에 634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방역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2곳이 추가된 경기도는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상에서 너무 긴급하잖아요. 3km 이내 지금 살처분을 갖다 하고 있는 게 급선무고요. 발생 농가로부터 차량이나 약품이나 아니면 분뇨차나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감염될 수 있잖아요. 이 농가들을 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죠. 충북 음성군은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오리 6천 마리와 이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양계 농장 한 곳을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23일에는 전북 남원시 유경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농장의 출입 통제와 역학 조사를 비롯해 반경 10km 이내 농장의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충청도와 세종시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령 기간은 23일 오전 1시부터 24일 오전 1시까지 24시간입니다. 이 밖에도 당국은 가금농가의 이동 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철새 도래지 등을 일제 소독한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새해부터는 사회적 농장이 확대됩니다.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과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돌봄 공백 등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새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 신규 사회적 농장 3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0개소와 내년도 30개소를 합하면 총 60곳이 운영됩니다.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 자원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농장은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들과 함께합니다. 이번에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된 전북의 익산시 농촌마을연구에는 지역 내 농민들이 모여 고령자나 지역 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고령 노인과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장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농작물 재배 등 농업과 관련된 경험을 쌓고 농장에서는 부족한 농촌의 일선을 채울 수 있어 상부상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마케팅이나 필요한 것들은 여러 전문가들 연결시켜줘서 만족도가 높고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농장에 오가니까 젊은 기운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활력이 좀 있고. 농식품부는 사업에 선정된 농장에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시설 개선비 등을 위한 지원금 6천만 원을 해마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서 어떤 사회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농업 활동을 통해서 좀 채워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돌봄이라든지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계층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 의료, 복지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농촌 지역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정책적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품목을 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한 전라북도가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상품의 시장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합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6년 가을무와 배추 두 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분석을 통해 가격 등락이 큰 품목들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8개 품목입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이 8개 품목 내에서 도내 시군이 각각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의 재배 품목이 해당 시군의 지원 품목이 아닐 경우 최저가격 보장제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하게 8개 품목을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고창을 예를 들자면은 고창에서 양파만 선택을 했는데 분명히 가을무 배추도 경작을 한두 농가씩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 품목이 선정이 안 되면 그 한두 농가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체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냥 8개 품목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시군에서 선택을 안 하고. 전북도는 대상 품목과 더불어 기준가격 산출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농산물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가격을 산출할 때 소매에 드는 비용까지 합산하도록 한 겁니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차액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도는 그동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통해 5개 품목 1,019농가에 약 43억 5천만 원의 차액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경작 면적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농가 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라 불리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농식품부 차관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영범 신임 차관은 1965년 강원 홍천군 출생으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국민농업포럼 이사와 농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박 신임 차관은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실 농해수 비서관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2021년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급식의 국산 농식품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20% 증액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남 예산 삽교농협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장했습니다.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농민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코너와 군대에서 생산된 콩을 두부로 가공하는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래 삽교농협 조합장은 소비자에게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150농가가 출하약정을 통해 사과 등 지역 특산품을 납품할 예정이라며 충남 지역 최초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개장한 만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021년 1월 1일 신년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청과시장 중 과일 부류는 오는 31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다음 달 4일 새벽 경매부터 다시 개장되며 채소 부류는 오는 30일 저녁까지 경매가 열리고 다음 달 3일 저녁부터 경매가 재개됩니다. 또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 선어 페류 부류는 오는 31일 아침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다음 달 1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되며 건어 부류는 오는 31일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다음 달 4일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정부는 최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FTA와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없애 자국의 소득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협정들을 맺어왔는데요.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FTA, 한중 FTA 같은 양자 간 FTA에서 다자 간 FTA로 세계 경제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정부는 RCEP을 체결한 데 이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 등 11개국의 다자 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CPTPP는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로 2015년에 잠정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규모가 축소됐고 일본 주도하에 2018년 3월 CPTPP로 이름을 바꿔 재탄생했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국유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다자 간 무역 협정으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12.9%, 세계 교역량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메가급 FTA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미중 무역 전쟁 속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려면 RCEP과 CPTPP에 모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가입 시 우리나라가 민감한 품목인 쌀 등의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2015년 참여 의사를 내비치자 미국은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납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선 과일 등의 수입 허용을 강요받아야 하는 등 우리 농업이 감당하기 힘든 SPS 규정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은 한미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수출시장 다변화와 미국의 돌발적인 복귀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을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농업 현장의 목소리 수렴, SPS 대응 전문 인력 확충 등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